장가 기자, 일단은 반성 모드로 수도권 격전지들을 많이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유세 이틀 동안 반성이라는 말만 20번 넘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중도층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한 읍소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결국 사의를 표한 데 대해서는요. 당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우리 정부에 부족한 거 있으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본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이 두렵고 여러분을 위해 종처럼 여러분의 공복으로서 일하고 싶어서 여기 모였습니다. 자, 글쎄 요새 판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이종섭 전 대사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의료계와의 의정 갈등도 있고 황상무 수석 사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을 봤을 때 좀 불리하다 판단을 해서 어떤 반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대통령실이나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변화하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황상무 수석의 사퇴나 이종섭 전 대사의 사퇴로 드러났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치르는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저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첫 선거 유세지로 저희가 선택한 곳은 가락시장이었습니다. 가장 민생과 연결되어 있고 가장 서민 곳을 찾은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용산을 먼저 찾았습니다. 용산을 찾아서 지금 어긋나 있는 민생, 국민들의 어려움, 애달픈 삶을 챙기기보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정권을 향한 투쟁의 의지만 밝혔습니다. 이미 그 첫 선택지, 첫 스타트 지점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려운 민생, 그리고 살기 힘들어하는 팍팍한 삶을 최대한 보다듬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곁에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면 민주당은 오로지 지난 국회에서 했었던 것처럼 국회를 방탄의 장, 투쟁의 진지로 삼겠다라는 의지만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부터 아마 국민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생각하셔서 저희 국민의힘을 향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계속 얘기했지만 반성을 20차례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성 계속 얘기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뭘로 보십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반성하죠. 원래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반성도 안 하고요. 성찰도 안 하고요. 읍소도 안 합니다. 결국 보면요. 선거 때 보면 읍소하는 정당은 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판세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참 국민의힘이 애쓰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십니다만은 가락시장 가고 이런 거는 잘하는 거예요, 여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도 몰라요. 대파 때문에 국민들이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엄청 비판해요. 여당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태도를 바꾸면 뭐합니까? 실제로 여당은 집권자인 이 행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잘해야지 대통령이 지지율을 받아먹고 사는데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당이 아무리 반성한다 또 뭐 태도를 바꾼다 이래도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이 대파 가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대파 가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그 가격이 다른 곳들에 비해서 굉장히 싼데 그것을 한번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인이 되고 여러 혜택을 받아서 그 가격이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해 주신 것이고 진짜 민생, 진짜 국민의 삶을 살펴보지 못하고 국민의 시각과 어긋났었던 발언을 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13평짜리 집에 4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하다라는 해괴한 망언을 해가지고 당시에 수많은 세입자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신혼부부들의 그 원성을 샀던 적이 있습니까? 누가 민생을 먼저 못 챙겼는지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 대변인. 아니,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온 거 보면 참 급하구나.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심판 안 당하게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나오는 거 옳지 않고요. 대파 문제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물가를 잘 모르는구나.
그 대판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읍소 전략하고 반성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는데 말은 반성을 하는데 행동과 태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지지율로 보내준다. 좀 그러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판세 여론조사는 저희가 바로 뒤에 다룰 거고요. 자,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이런 반성 모드에 직접 얘기했습니다.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어제 높였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입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정보 조작한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알 거 다 알고 입을 막으면 손가락으로 말하면서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위대함을 꼭 믿으십시오. 절대로 읍소 작전, 눈물 작전, 큰절 작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읍소 작전 속으면 안 된다. 또 악어의 눈물이다. 큰절도 할 거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 예측을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악어의 눈물 발언에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맞받아쳤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요? 야, 여러분,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들을 하나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읊어볼 수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은 직접 했어요. 그것도 자기의 형수한테. 그게 머릿속에 없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오며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이 이재명의 세계관이고 인간관인 겁니다. 네,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앞받아치면서 과거 막말, 이재명 대표 과거 막말까지 소환을 했는데 소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명심보감에 민심은 천심인데요. 네, 천심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천심에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이게 바로 이제 순천자 흥, 그다음에 역천자 망 이런 데 글귀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민심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지만 이제 이종섭 대사도 사퇴시켰어요. 그다음에 황상무 발언도 맥락을 보면 전혀 아닌데 사퇴시켰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가짜뉴스는 아니다 민심에 순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양문석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제 당선되면 언론인들 다 징벌적 배상으로 언론 다 징벌적 배상으로 이거 하겠다 공약했잖아요. 이게 언론에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반성이 없죠. 근데 당은 아무 말도 없어요. 이게 부동산 사기 대출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캐나다 유학 가면서 딸이 사업을 했습니까? 이런 문제도 전혀 이게 민심에 반응이 없어요. 그다음에 박은정 비례 1번은 어떻습니까? 조국적 신당이요? 160억 해야 정관예우고 160억 밑으로는 정관예우 아닙니까? 이게 정관예우 기준이 160억입니까? 근데 아무런 민심의 반응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이종섭, 황상무 버티다가 국민이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반성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반성하지 않고 계속 조롱하면서 이게 악의 눈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이게 매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성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반성할 건 반성하지만 상대당에서 상대방 후보 예를 들어 잘못한 거는 지적하고 나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성이라는 건 행동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한 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말로는 반성한다고 큰절하지만 결국에 거기 속지 말라는 것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을 보십시오.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라고 강서구 재보궐선거에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표적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거부했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여론이 높았어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진상규명 이 특별법도 거부했어요. 이것들은 국민들이 이건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건데 거부했죠. 반성합니까? 행동이 안 따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보시면 반성한다고 하는데
유세현장 돌아다니고 보면 얼굴이 너무 밝아요. 반성하는 얼굴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뭐 하나하나 뭐든지 반성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의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2조 심판. 이재명과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다. 이게 반성합니까? 아니죠. 한 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동안 힘들게 했고 물가에 대해서 못 잡고 민생을 못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집권 여당이 잘하겠다. 이게 반성이죠. 휘저어서 입으로만 반성한다고 뭐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악어의 눈물은 본인 스스로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용산을 향해서 좀 직원고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뭐 반성하고 반성 20번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뛰니까 심상치 않다,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반성 얘기를 할 수.